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2단원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4, 5, 6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단원에서 논술문 평가를 볼 계획이 있고요. 원래는 등교 수업을 해서 우리가 논술 평가를 보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등교 일정이 변경이 돼서 이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논술문을 볼 수밖에 없다는 점 이제 고려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제 1, 현대 사회의 변동 특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과서 215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사회 변동이란 무엇일까? 자, 사회 변동. 자, 말 자체가 어렵진 않죠. 그쵸? 자, 사회가 변동된다. 자, 변동이란 게 무슨 뜻이죠? 변동. 그쵸? 변동은 뭔가 바뀐다. 자, 변화된다 라는 의미인데, 자, 뭐가 변화되냐? 사회가 변화된다. 자, 이렇게 지금 그런 거를 이제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친구 어떤 모습을 볼 때, 뭐, 머리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옷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이런 어떤 외적인 게 바뀌었을 때, 너 뭔가 바뀌었다, 변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혹은, 뭔가 사람이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바뀐 게 없는데, 뭐, 말투라든지,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런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게 바뀐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너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느낌이 달라졌는데 이럴 때도 우리가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사회 변동도 우리가 그것과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 변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사회 변동의 의미와 그리고 사회 변동의 원인, 그 요인에 대해서 우리 설명할 수 있도록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배울 내용을 미리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 변동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리고 사회 변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변동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사회 변동의 구체적인 원인, 요인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사회 변동의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사회 변동이고요. 자, 사회 변동의 의미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의미는 뭐라고 적혀 있냐? 자,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나 가치관 등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사회 변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친구의 어떤 뭐 겉모습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바뀌면 뭔가 너 바뀌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화합니다. 자, 변화하는데 어떨 때 우리는 사회가 변화되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자, 사회를 우리가 어떤 걸 사회라고 하냐?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회에 담당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영역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 제도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 뭐 화폐와 관련돼서 뭔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 제도, 뭐 법 제도라든지, 그리고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풍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회가 변동됐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가치관도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가치관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예전에, 물론 지금도 강조되고 있는 가치관이지만, 우리 전통사에서는 그런 어떤 확대 가족, 그런 거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가치관으로 내세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오늘날 현대 사회로 오면서 개인이 더 중요해지고 공동체보다는 개인, 그래서 개인주의와 같은 어떤 가치관들이 좀 더 우세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사회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제도나
가치관들이 이제 부분적 이제 사회에 이제 조금만 바뀌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바뀌거나 혹은 사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현상을 바로 사회 변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사회 변동. 자, 정리하자면 사회 변동이란 자,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 영역에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뭐 그런 영역이나 또는 가치관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 등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사회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류의 사회 변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이 기준은 뭐냐?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먹고 살았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먹고 살았냐? 자, 제일 처음 원시 사회에서는 우리 인류가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그쵸? 뭐 동물 잡아먹고, 그쵸? 수렵했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과일 주워 먹고 채집 활동을 했죠. 그쵸? 그래서 수렵과 채집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먹고 살았어요. 그런 사회를 원시사회라고 합니다. 원시사회. 자, 그런데 이제 원시사회에서 이제 조금 발전을 했습니다. 자, 원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제 동물을 한 지역에서 이제 잡고 그리고 한 지역에서 채집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동물들이 다 죽고 혹은 뭐 이런 더 이상 이렇게 땅에 떨어진 과일들이 없어지면 이동을 해야 했죠. 그쵸? 다른 지역에 이동을 해야 돼. 근데 그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하고 싶어졌어요. 정착.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그럼 우리가 씨를 뿌려서 우리가 먹을 거를 직접 길러보자, 키워보자 해서 농경사회로 변동이 되었어요. 사회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농경사회를 이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근데 농경사회로 이제 살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조금 대량 생산하기에 조금 부족한 어떤 사회 환경이었어요. 농경사회라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산업사회가 됐죠. 기계로 이제 대규모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산업사회,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사회를 산업사회라고 하는데, 자, 근데 이제 산업사회에서 이제 더 발전을 해서 이제 뭐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정보가 중요한 사회가 되었죠. 그래서 정보사회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인류의 사회 변동은 원시사회에서 농경사회로 그리고 산업사회로 정보사회로 이렇게 변동이 되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자, 원시사회에서는 우리 이거 그림을 보니까 원시인 같죠, 그쵸? 그래서 이제 뭐 물에서 아니면 뭐 들에서 이런 동물들 그리고 뭐 이런 물고기 이런 거 잡아먹고요. 그리고 나무 이런 과일들 이런 거 이제 먹고 그런 식으로 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농경사회로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정착생활이 가능해지고요.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규모 대량의 어떤 생산이 가능해졌죠. 어디에서? 공장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또 한 번 혁명이 일어나죠. 자, 정보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정보와 지식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우리 정보들,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 인터넷에서 치기만 하면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보와 지식이 생산되고 거래되는 이런 정보사회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류가 이런 식으로 사회 변동을 이렇게 이뤄왔구나.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 변동이 나타나게 된 요인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요인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 기술이 아무래도 발전하다 보면 사회는 변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당연한 예로, 우리가 예전에 뭔가 이제 사고 싶다 그러면은 마트에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물건을 샀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 뭔가 사고 싶으면은 굳이 가지 않아도 우리가
클릭 몇 번만으로 시킬 수 있죠. 그렇죠.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우리가 시킬 수 있어요. 자,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죠. 기술의 발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터넷의 어떤 그런 발전, 전자 어떤 정보의 그런 발전과 그리고 어떤 그런 물류 시스템 그런 거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지어는 저녁에 시켰는데 아침에 배송되는 경우도 있어요. 새벽 배송, 요즘엔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술의 발전이 사회 변동이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점점점 이제 더 발전하고 있죠. 아마 이제 개인 집에 그런 거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 이제 뭐 AI가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심지어 이제 뭐 리모컨을 굳이 손으로 갖다 대지 않아도 내가 그냥 말로써 뭐 TV 켜줘 이러면 TV 켜주고 TV 꺼줘 이러면 꺼주고 심지어는 채널 바꿔줘 이러면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 꺼줘 이러면 불도 꺼주고요. 가스 꺼줘 가스도 꺼주고요. 이제 점점 생활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학 기술의 발전이 있으면 당연히 사회는 변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지금은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자율주행 시스템이란 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지금은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면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조만간 미래에는 운전을 굳이 내가 할 줄 몰라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어요. 왜?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목적지만 입력해주면은 차량이 신호랑 그리고 어떤 그런 위험 같은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감지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주행 시스템이 점점 이제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회는 변동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관과 신념의 변화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 이런 어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회가 변동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많지만, 근데 가치관, 사람들의 어떤 생각, 신념, 이런 게 바뀌어도 사회는 변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전에는 공동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공동체보다도 내 자신이 좀 더 중요한 개인주의 이런 게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사상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동되고 있느냐? 예전에는 결혼은 당연한 거였어요.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혼인의 이제 어떤 이제 적정 연령이 되면은 이제 당연히 결혼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암묵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결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돼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결혼은 본인의 선택이지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젊은이들 생각에는 심지어는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굳이 낳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이런 가치관과 신념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게 다 개인주의. 이제 어떤 그런 가족을 중시하고 그런 것보다도 내 자신의 어떤 생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좀 더 바뀐 거죠. 그렇죠. 개인에 맞춰지도록.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열심히 벌어온 돈으로 내 어떤 자식에게 그렇게 투자해서 하다 보면 내 어떤 삶이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는 일을 하지만 자식을 낳지 않을래. 우리 부부가 결혼했어도 둘 다 이렇게 맞벌이를 하지만 아이는 낳지 않고 그 번 돈으로 내가 즐기면서 살래. 이런 딩크족이 많이 생각났죠. 그렇죠? 더블 인컴, 노 키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두 배의 수입이 있지만 부부가 둘 다 벌지만 두 배 수입이 있지만 아이는 갖지 않는 이런 가치관과 신념이 점점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완벽히 변화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너희가 점점 더 잘하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은 지금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가치관과 신념의 변화로 인해서 사회가 변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선생님은 추측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구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인구의 변화. 자, 인구의 변화. 자, 인구의 변화라는 걸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단순히 인구 수의 변화, 이런 거 당연히 포함하고요. 그리고 인구 밀도도 포함됩니다. 한 지역에 몇 명이 살고 있느냐. 자,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고령이 많은지 아니면은 이렇게 아기들이 많은지
이런 것도 이제 사회 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자, 한 지역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 살아요. 엄청 많이 살아. 그리고 한 지역에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 사회는 변동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 사람들이 몰려 살게 되면은 그 안에서의 어떤 다양한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사회가 변동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나 주택 공급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적은 지역에는 일자리가 굳이 많이 필요 없겠고 주택도 많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럼으로써 문화시설도 당연히 부족하게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도시와 어떤 농촌 사이에 어떤 그런 문화 격차, 그런 격차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격차로 인해서 사회가 또 변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구의 구성이 고령층이 많은 것과 그리고 어린아이가 많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사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고령층이 많은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고령 인구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지 사회 제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면 그런 어떤 어린 아이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어떤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조그만 변화들이 사회를 변동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의 변화도 사회 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자연 환경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무래도 사람은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사회도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단적인 예로, 자, 우리가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자, 마스크를 선생님이 정말 감기 걸렸을 때 가끔 했던 것 같고, 그 일상생활에서는 마스크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정말 필수적이지만, 근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다녔어요. 왜? 뭐 때문에? 그렇죠.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꼈었죠. 자, 우리가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많이 없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하늘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맑고 푸르고 그런 이제 느낌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렇게 맑고 푸른 하늘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우리 자연 환경이 이렇게 변화됐죠. 그렇죠? 이런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서 사회가 점차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도 점점 마스크에 대한 인식도 이제 강해지고요. 그리고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중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가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역사적 사건, 대표적인 게 전쟁과 어떤 혁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전쟁, 여러분들이 겪어보지도 않았고 겪어서는 안 되겠지만 자, 이런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당연히 사회는 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쟁 영화 같은 것만 봐도 전쟁은 다 군인이 하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받는 건 누구예요? 결국에는 국민이죠. 그렇죠? 먹을 게 없어지고 주거 환경도 불안해지고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사회가 당연히 변동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그런 전쟁 영화들 보면은 전쟁이 벌어지면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불법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그런 도적질, 그런 도둑질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그런 범법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사회가 변동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이제 펼칠 때 이제 국민들에게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사이는 변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뭐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끼고 있죠. 근데 코로나 초반에는 마스크를 낀 사람도 있고 안 낀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어떤 경각심에 따라서 마스크의 어떤 착용도도 이제 달라졌는데 근데 이제 정부가 코로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스크를 안 끼면은 공공장소나 밀폐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구나 다 마스크를 끼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안 꼈다고 막 이렇게 뭐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사회 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우리 스마트폰으로 달라진 우리 생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이 끼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변동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할 수 있잖아, 그치? 친구에게 돈 보낼 때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영상을 보거나 뉴스를 볼 때에도 스마트폰으로 하고요, 그치? 뭐 다양하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점점점 바뀌고 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현대사회 변동의 특징입니다. 자, 특징은 점점 현대사회로 오면서 그 속도가, 변동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그 변동의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그리고 그 변동의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과학기술의 발달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사회 변동의 요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배운 내용 점검하기. 자,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나 가치관 등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뭐라 불렀죠? 사회 변동이라고 했고요. 자, 우리 인류는 원시 시대, 농경사회, 그 다음에 산업사회, 정보사회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날에는 뭐로 인해서 많은 사회 변동이 나타난다? 그렇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회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사회 변동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을지 자,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